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 준비하는 분들, 혹시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흔히 듣는 혼수지옥이 아니라 예비 남편이 버는 돈을 끝까지 틀어쥐고 관리하려고 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깼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양가 집안이 생각이 달라 트러블이 있기도 한다지만 저는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건 온전한 독립된 가정으로 부모 품 안에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란 저와는 달리 제가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끝까지 아들을 품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아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셨을 뿐 아니라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아가는 도둑년 같은 기분이 들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버는 돈까지 틀어주고 내놓지 않으려 하셨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굳이 결혼하나 싶어서 상견례 전에 어머니와 줄다리 하는 거 포기하고 큰 싸움 한 번 하고는 그냥 놔버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특히 친정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신 터라 파혼은 잘한 일이라고 하셨고요. 헤어지고 나서도 예비 남편이었던 저 사람이 저를 못 놓겠다고 힘들게 한 시간이 있었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정리했고 저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혼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좋은 인연이라면 지난번처럼 힘든 일 없이 결혼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잠시 제가 파혼하기 전 시간으로 돌아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며 저도 다시 한번 저의 힘든 과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4년간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이 많고 제가 24살 때 만났어요. 그 당시 데이트를 거의 하루 걸러 하다시피 하며 만났고 서로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를 했습니다. 꾸준히 저를 사랑해주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믿음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제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할 거라는 걸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30 전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천천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모은 돈과 친정 도움받으면 결혼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자격지심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안 된 남자친구 쪽에서 오히려 결혼을 졸랐습니다. 남자치고는 늦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남부럽지 않게 돈 모아서 결혼하고 싶어. 오빠도 어느 정도 목돈 모아서 결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양쪽이 비슷하게 해야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오는 거더라?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무조건 남자가 집 해와한다고 그러겠어?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지 않을 만큼은 오빠도 모아놨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학자금 대출 겨우 다 갚고 이제는 좀 숨통이 트여. 네 말대로 더 모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너랑 나랑 없이 시작해도 같이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냥 우리 형편에 맞춰서 적당하게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어.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결혼을 늦추자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고 저도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죠.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하얀 면사포에 웨딩드레스 쓴 신부가 되어보고 싶었던 거죠. 결혼 이후의 삶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결혼만 하면 남들처럼 깨벗고만 살 줄 알았습니다. 특히 그 사람과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장 큰 실수는 결혼 전에도 예비 시댁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첫 인사에서 저를 홀대하신 거 기분 나빠하면서도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할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잘해보려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마 제가 더 결혼에 목을 맨다고 생각하셨는지 나중에는 별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던 때가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열이면 열 다 말렸어요.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 이른 나이는 아닌데도 요즘은 워낙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일찍 결혼해? 사람 많이 만나보고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 아무리 연애할 때 좋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래잖아. 너희들 오래 만난 건 알지만 글쎄, 네 남자친구 조건은 그다지 결혼 상대로 좋은 조건은 아니야. 솔직히 학벌도 네가 더 좋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아깝지 않니? 그래도 그동안 만난 의리가 있지. 나는 조건보다 그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만난 거야.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더 만나볼 의지도 없는 걸? 그렇다고 이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 동시에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 다른 사람 만나려면 정리하고 만나야지. 나는 네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는 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여자는 결혼하면 하나같이 힘들다 그러잖아. 굳이 힘든 게 보이는 결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일단 홀 시어머니라는 것과 힘든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사실 저와는 모든 조건이 정반대였어요. 주위에 물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들 그런 말을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원하면 빨리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이면 이른 나이도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주변에서는 제가 인물이며 학벌이며 돈벌이며 훨씬 아깝다 하는데 왜 그 사람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그렇게 아까워서 안달이셨는지 저를 결혼 전부터 은근히 홀대하셨습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만 잘난 줄 알고 그러신 거죠. 잘난 아들 저한테 뺏기는 것 같고 아들이 버는 돈이 저한테 가는 것도 싫어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중학교 과학교사예요. 남자친구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저는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뒷바라지를 사실상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공부한다는 아들한테 용돈이며 학원 수강료며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거 알고 제가 도와줬어요. 얼결에 큰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이 대박까진 아니고 중박이 나는 바람에 월 순수익만 1,500이 넘을 때라 저한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2번 낙방 끝에 겨우 교사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도움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직 본인 아들이 잘나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처음 인사드리러 방문했을 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 보시면서 하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비쩍 말랐니? 이래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 이런 여자들은 애 하나 낳고 나면 힘들다고 애 더 이상 안 낳는다 그러던데. 너 혹시 결혼하면 애는 몇 명까지 낳을 작정이냐? 우리 집이 아들 귀한 집안이라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데 너는 아들 낳을 얼굴은 아닌데 말이다?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앉자마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웃겼고요. 아들 낳을 얼굴, 딸 낳을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가 하는 말 듣고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이 뭐예요? 다 진짜 민망하게. 결혼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말려서 그만하시긴 했는데 그 뒤 저녁 먹는데도 계속 저에 대해 물으시는 거 곤란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뭔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히 직업을 물으시고는 대놓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 한다고? 직장 다니고 있는 거야? 아, 저 잠깐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제 사업하고 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조그만 쇼핑몰이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구나. 나는 며느리감은 같은 교사를 원했는데 말이야. 그럼 푼돈 벌려고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4년을 다녔다니 그동안 뭘 한 거니?
너 쓸데없이 사업한다고 할 때 부모님들은 아무 말 안 하셨어? 나 같으면 어떻게든 다른 거 하라고 말렸을 텐데. 아유, 답답하구나. 아마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돈도 조금 버는 줄 아셨나 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여자한테 좋은 직업이랍시고 저런 말씀을 대놓고 하신다니 조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마인드 자체가 다르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저한테 쓸데없이 공부하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라도 젊을 때 평생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을 찾으라고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를 가진 분에게는 어떤 말을 드려도 본인 생각이 워낙 확고하실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밥벌이는 충분합니다. 저축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요. 웬만한 월급쟁이 못지않게 벌어요.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야? 주변에 봐라. 잘 벌다가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사업이야. 여자는 그저 공무원이나 교사가 최고인데. 평생 직장이잖니. 너도 결혼할 생각했으면 사범대나 교대 들어가지. 뭐하러 좋은 대학 나와서 고작 자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 저녁 먹는 동안은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언행을 꾹 참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안 좋은 말들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좀 할 줄 알아? 여자는 자고로 음식을 잘해야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는 법이야. 사업한답시고 남편 안 챙기면 남자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법이다. 이런 가부장적인 언행은 약과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시동생은 어머니 입을 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예비시모를 말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원래 대놓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라 말이 세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아니야. 엄마, 곤란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여자친구 도망가겠어요. 얘는? 엄마가 뭐 네 애인 잡아먹기라도 하니?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러시더니 그 뒤에는 저희 집안 얘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시니? 아니요. 아빠는 아직 일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조카 봐주시느라 저보다 바쁘신걸요? 그래? 그럼 혼수나 예단 넉넉히 하기에는 부담이겠네? 우리 아들 아직 모은 돈이 없어서 지분 못해가니까 너희들이 모아서 하려면 빠듯하겠구나. 실은 아직 우리 아들이 나한테 버는 돈을 갖다 주긴 한다만 사는 게 이렇다 보니 내가 많이 못 모아줬어. 우리 아들은 앞으로 돈 벌 날이 더 많은데 벌써 결혼하겠다는 게 좀 아깝긴 하네. 솔직한 말로 내 입장에서는 너한테 선뜻 아들 내주기가 아깝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무례함을 넘어 선을 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세요?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러신 거라면 그런 며느리감 보셔야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아들 기색을 살피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아유, 얘,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아무렴 내가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을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치겠니? 아들이 택한 여자인데 당연히 존중할 거야. 다만 내가 오늘 까탈스럽게 군 건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 아니냐. 사람 한 번 봐서 다 마음에 둘 수 없는 거니 신뢰라는 거 알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야. 내 성격이 직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이해해 주렴. 이러면서 나름 사과랍시고 하셔서 최대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더 무리한 언사를 하셨다면 그때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했을 겁니다. 어머니 말대로 사람 한 번 봐서 모르는 거라고 저도 예비시모를 처음 본 거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마음 먹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예비시모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아까운 건 사실이 아니냐며 아들 가진 부모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말도 그렇고 아들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본인이 관리해 주면서도
모은 돈이 2천만 원도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친구가 학교 졸업하고도 직장을 바로 못 잡고 공부하느라 학자금 대출도 최근에 갚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어머니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모아놓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증여받을 재산도 있고 집도 제 몫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모아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속상해하는 사람 기죽이기 싫어서 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 시댁의 모습을 맞닥뜨리고 나니 결혼할 마음이 스물스물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는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기야, 화 많이 났어? 나도 우리 엄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 다음부터는 너한테 함부로 하면 다시는 안 데려올 거라고 말할게. 이번만 마음 풀어라. 오빠같이 대단한 아들 나한테 아까워서 어찌 주시려는지? 말로는 아들 대단하다 하면서 왜 오빠 등급도 못 대주셔서 전부 학자금 대출받게 하셨대? 그거 직장 다니면서 간신히 갚았는데 오빠 월급까지 전부 어머니한테 드리는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얘기 안 했으면 정말 몰랐을 거야. 오빠네 어머니는 부모로서 밥만 해먹였나 봐? 오빠 공부할 때 맨날 돈 없대서 내가 도와준 거 어머니는 모르시나 봐. 나는 오빠 돈 없는 거 다 알면서도 전부 감수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건데 무슨 교사 며느리 운운하셔?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교사 며느리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금전적인 도움받은 거 말씀드리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 그랬어. 나중에 기회 봐서 전부 말씀드릴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너한테 내 월급 다 줄게. 나는 네가 주는 대로 용돈 받아 쓰면 돼. 돈 쓸 일 별로 없는 거 너 알잖아. 내가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우냐? 이제까지는 내가 버는 돈으로 엄마 생활비 드렸지만 결혼하면 돈 관리는 무조건 네가 해. 그건 나중 일이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솔직히 오빠, 나는 오빠가 버는 월급 어머니 다 갖다 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사실 좀 충격이야. 오빠 객관적인 조건만 보자면 지금 결혼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알지? 어머니는 그런 거 다 아실 거면서 어쩜 며느리 욕심만 하늘로 푼 줄 모르신대?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면 경제권을 전부 넘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화가 많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심하다 싶게 쏘아붙이긴 했어요. 아마 요즘 여자분들이 예비시댁에서 저 같은 무시를 당하고 왔다면 진즉에 파혼 때렸을 겁니다. 그나마 무조건 잘못했다는 남자친구 봐서 그래, 이런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넘겼어요.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렸고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전혀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엄마는 한 가지 찝찝해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연아, 김서방이야 사람 순하고 착한 것 같다만 아니 왜 그리 돈을 못 모은 거야? 물론 돈이 다가 아닌 건 알아. 근데 직장생활 3년 동안 돈 2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해. 말은 니들 힘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 돈으로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너 혹시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있니? 엄마 촉은 귀신 같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고 와서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별다른 거 없었고 둘이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결혼 준비 자금을 아시고는 황당하셨는지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들었나 봐. 지금부터는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모을 거래.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돈 관리 내가 할 건데 뭐. 둘이 모으면 금방 모아. 다행히 오빠가 큰 빚은 없잖아. 너무 걱정 마, 엄마. 아들 결혼할 때 돈 못 해줘서 마음 아프실 텐데 설마하니 우리한테 뭘 바라시게 하겠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하면 오빠 어머니도 더 말을 못 하실걸?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이 뭐냐? 집은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사람 하나 보고 너 결혼시킬 수도 있어.
근데 결혼은 그게 다가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라는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엄마가 이런 말은 솔직히 해주는 거다.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는 우리 딸 힘들게 사는 거 싫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길 바란다. 엄마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그래도 4년이나 사귄 사람이랑 무자르듯 어떻게 헤어지겠어?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알잖아. 10년을 사귀었어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야. 그만큼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별개라는 거 아니겠니? 주변 친구들 하는 조언도 들어봐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대충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하나같이 전부 결혼을 말리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는 없었는데 친구들 언니는 결혼한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중 친한 친구가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최수연, 내가 진짜 황당한 얘기 하나 해줄까? 너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봐. 나 아는 언니가 결혼할 남자 집에 갔다가 부당한 가격에 후려치기 당해서 파혼한 거 알아? 그 언니가 학벌은 그저 그런데 다니는 회사가 아빠 회사거든. 집이 진짜 부자야. 학생 때도 그 언니는 기사 딸린 마이바흐 타고 다녔어. 남자가 아마 의대 다녔나 그랬을걸? 근데 집은 좀 가난했나 봐. 인사간 집 시모가 그 언니 잘 사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하나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둥 인물이 별로라는 둥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인사하고 나와서 남자한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대. 어머, 전화로? 그래서 남자친구는 순순히 헤어져 줬대? 그랬겠어. 언니가 그럴 거 예상하고 회사에 바로 휴직계까지 내고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대. 그 남자는 그 언니 못 놓겠는지 집까지 찾아오고 울고불고 난렸어. 이웃집에서 민원 넣고 경찰도 출동할 정도로 진상을 부렸나 봐. 아무리 좋았던 남녀 사이라도 깔끔한 이별이라는 건 없나 보네. 그래서 그 언니는 그렇게 파혼했대? 어, 계속 찾아오고 난리치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언니 아빠가 직접 남자한테 말했대. 우리 딸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없고 내 딸 무시하게 놔둔 너한테 내 딸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대. 그리고 그 언니는 가족이 똘똘 뭉쳐 보호하고 얼굴도 못 보게 했나 봐. 그랬더니 남자가 시름시름 알아누웠다나? 자기 아들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 엄마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마음 돌려달라고 사정까지 했는데 그 언니 완전히 칼같이 끊어냈어. 그 후에 그 언니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1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녀. 60여 평 아파트 살고 그 남자는 늦도록 장가도 못 갔을걸? 아마 언니보다 나은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날 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야. 너 이런 얘기 내가 왜 너한테 해주는 줄 알아? 홀대받지 말고 귀한 대접 받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친구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 건 맞으니까요. 이런저런 조언을 들으니 결혼하겠다고 부풀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했고요. 특히 친구가 주변에서 직접 본 파혼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아들 가진 시어머니라는 건 다 저런 건가 싶었고요. 그런 긴가민가한 상태로 차마 상견례 날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혼자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자고 하면서 최대한 저에게 부담을 안 주려 했고요. 그리고 대출받을 수 있는 가용자금까지 동원하면 어찌어찌 결혼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참 짠했습니다. 어쨌든 제 입에서 결혼 안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거 보면서 차마 결혼 다시 생각하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혼집이야.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혼수나 다른 비용은 남자친구 돈으로 준비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집은 걱정하지 마, 오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내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가 하나 있어. 세입자가 있긴 한데 결혼하고 잠깐은 우리 부모님네 얹혀 살다가 계약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 들어가는 게 어때?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동안 돈도 모을 수 있고 좋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나한테 정말 미안했대요. 그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 좋다는 사람인데 어쩌겠나 싶었고요. 남자친구는 무조건 제 말대로 하겠다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내 덕에 해결된 셈이니 아마 예비 시어머니도 나에게 태도가 달라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국 그 뒤 예비 시모를 만나 대판 싸우고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데 그때 한 며칠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후인가? 예비 시모가 직접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집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예상했는데 왠지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어머니 목소리가 화가 난 듯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댁에 갔더니 남자친구는 없고 시모만 팔짱을 끼고는 저더러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나 일단 들어봐야겠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저희 아직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없는데요. 일단 양가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다른 준비 시작하자고 했어요. 일단 집 문제 해결된 건 얘기 들으셨죠? 집 문제? 예. 너네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 줄 알아? 너 우리 아들 대릴사이 만들 작정이었구나? 그러려고 네가 집 해오겠다 그런 거 아니냐? 갑자기 대릴사위를 운운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 입장을 차근히 설명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대릴사위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아파트가 당장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둘 돈 바짝 모으려는 계획도 있고요.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좁은 집에 도련님도 있는데 저희까지 들어와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 50평대라 저희 들어가서 산다 해도 큰 불편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건 안 될 말이지? 돈은 둘이서 바짝 모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월급 쭉 관리해줬는데 그거 통째로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냐? 우리 아들 버는 거 전부 꿀꺽하려고 집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은 처가에 살면서 너한테 월급 다 갖다 바치는 꼴인데 그게 대릴사위가 아니면 뭐야? 나는 내 아들 그렇게 사는 꼴 절대 못 본다. 이러면서 제 말을 도무지 안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들 월급을 제가 관리한다는 거에 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결혼하면 경제권은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천만 원으로 결혼하겠다는 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집 문제 제가 해결했잖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들 어머니 아들이 장가 잘 가는 거라고 할걸요? 어머니는 제가 아들 월급 모으겠다는데 왜 화가 나세요? 혹시 그동안 아들한테 돈 받는 거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전곡을 찔리신 듯 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그야말로 길길이 날두셨습니다. 저를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뭐야? 너는 어른 말이 웃음냐? 내가 내 아들 월급 욕심내는 사람으로 보여? 그동안 내가 아들 월급 관리해줘서 그나마 2천만 원이라도 모은 거야. 뭘 모르면 말을 하지 말어라.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 듣는데 기가 차더라.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부터는 돈 관리 너한테 맡기겠다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 원래는 결혼해서도 내가 니들 버는 돈 관리해줄 생각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너랑 나랑 결판을 내자. 무슨 결판을 내자는 건지. 어머니 말 듣고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아들 월급을 주는 게 정말로 싫었던 겁니다. 결판을 내다니요? 화만 내지 마시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한다는 말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너희 친정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참아보마. 근데 내 아들이 너한테 월급 맡기는 건 안 된다. 결혼 전처럼 내가 쭉 관리해 줄 거야. 아들놈이 너한테 홀딱 빠져서는 생활비 받아 쓰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안 될 말이지. 내가 관리해 줄 테니 네 친정에 살면서 네가 버는 돈이나 착실하게 모아. 알겠니?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 월급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결혼하면 경제권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빠가 어머니한테 월급 갖다 준 거 솔직히 알고 나서 충격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 집 형편 아니까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도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니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들 월급이 아까우세요? 그럼 결혼시키지 말고 어머니가 그냥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 다 가지시고요. 근데 왜 돈을 2천만 원밖에 못 모으셨대요? 정말 미스터리네요. 저는 이미 이 결혼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을 요량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듣고는 분한지 이러더라고요. 너 말 다 했니? 그래, 네 말대로 너한테 우리 아들 월급 주는 거 아까워 죽겠어. 네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가 전부 빼돌리는 건 절대 안 되지. 네가 푼돈을 보니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 한 달에 월급 300이 넘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면서 용돈 얻었어야겠냐? 그건 안 될 말이야. 우리 아들 월급은 지금처럼 나한테 다오. 그럼 나도 니들 결혼 허락하마. 이러시는데 그때부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른 말이 웃음냐고 또 화를 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데요. 저 이 결혼에 목매는 거 없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결혼이 뭐가 급하겠어요? 제가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 오빠가 서두른 거 모르세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목을 맨다는 거냐? 거짓말하지 마! 결혼에 목매는 게 저라고 착각했던 예비 시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이제 어머니도 아니겠네요. 죄송한데 저 아줌마 아들 월급 60 안 나요. 왜인 줄 아세요? 300 넘는다는 월급 저한테는 푼돈이거든요. 아직 모르셨나 봐요? 제가 아줌마 아들보다 한 달에 10배는 더 버는데 그깟 아들 월급 빼돌려서 못 쓰겠어요? 아줌마 아들 월급 어쩔 때 저는 하루만 해도 벌어요. 뭐 아줌마 입장에서는 대단한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푼돈이라는 거 아시라고요. 저는 이만 일어날게요. 이제 더 할 말 없으시죠?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 안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줌마도 아들한테 얘기 잘해보시고요. 오빠 하나 좋다고 결혼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쉽네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신 듯 했어요. 아마 자기 시나리오대로 안 풀리니 그랬겠죠. 못 이기는 척 친정에 들어가 살게 하고 아들 월급 계속 꿀꺽할 심산이었는데 제가 아예 결혼 자체를 틀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줄 몰랐으니 이를 어쩌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바로 꼬리는 안 내리고 끝까지 아들 부심을 부리더라고요. 파혼으로 협박하자는 거냐? 네가 돈을 얼마를 벌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럼 뭐 더 잘된 노릇 아니냐?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이면 우리 아들이 버는 푼돈은 그냥 내가 관리하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줌마! 그만하세요. 저는 남편이 필요한 거지 거지 하나 데려다 키울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아줌마 너무 교양도 없고 개념 자체도 없는 분인 거 아세요? 잘난 것도 없는 아들 부심 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들 아깝고 월급이 아까우면 평생 끌어안고 사세요. 저는 사양할게요. 아줌마 덕분에 아들 인생 망쳤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뻥 차버리셨다는 것만 알아두시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분명 저 하는 말 듣고 화는 나는데 제 말이 다 맞으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우픈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체 없이 부모님 두 분에게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남자친구와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한다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돈 들인 건 거의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워낙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지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쿡쿡 찌르시면서 이러셨습니다. 그래, 네가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거니 우리는 너를 믿으마. 그래도 빨리 결정한 게 다행이구나. 결혼은 신중해야 해.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아깝지만 너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해. 시간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니 울고 불고 매달리고 오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쩜 저 결혼 말리던 친구가 해주던 아는 언니 얘기와 똑같은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얼굴을 안 보여줄 것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친정아빠 대동하고 확실히 의사 전달했어요. 이 결혼 깨진 건 오빠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빠 엄마 잘못이야. 눈 딱 감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내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오빠 엄마는 오빠를 품에서 내보낼 생각이 없는 분이셔. 엄밀히 말하면 오빠가 벌어오는 돈까지 포기를 못하는 분이야. 나는 이런 결혼은 못하겠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래도 그 사람 심성은 착한 사람이라 제 말을 알아듣고는 그 뒤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잊히겠지 생각하며 저도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사람 엄마가 난데없이 연락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아들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예,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다 죽어가.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결혼 무르지 말고 우리 아들 다시 받아줄 생각 없니? 너희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셈이야? 뒤늦게 제가 아쉬웠는지 결국은 저한테 끝까지 하지 않았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떠나간 버스 붙잡는다고 세워지나요? 사과는 받겠지만 아주머니 아들은 못 받아들여요. 이미 나랑 인연 끝난 사람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제 그 댁에서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손익계산서 따져보니까 이제야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겠죠. 아들도 아직 저 때문에 힘들어하니 참다 못해 전화를 하신 거죠. 하지만 이미 저는 거의 마음의 정리가 된 시기여서 쿨하게 말하고 그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네요. 저는 그렇게 파혼하고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고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 소식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흔한 SNS도 안 하는 사람이라 어찌 사는지 알 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 결혼을 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삶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한 거 후회는커녕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사이다 파혼했다고 생각해요. 할 말 다 하고 억울한 거 없이 끝냈으니까요. 모쪼록 결혼 앞둔 분들은 저를 거울 삼아 그런 시댁은 무조건 걸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털어놓은 걸로 과거 청산 완전히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저의 아픈 개인사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